아니 미국의 금리는 계속 인하한다는데 지금 한국의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픽스라는 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잖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게 코픽스인데 이 코픽스가 자꾸 올라가면요. 결국 은행은 대출해주는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1월에 코픽스는 신규 기준으로 말입니다. 4%로 올라갔어요. 4%로. 예상하고는 영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3번 된다는 말, 여기에다가 시장에서는 6번까지 금리 인하가 된다는 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3% 넘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넘게. 물가를 잡으려면요.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금리는요. 결국 코픽스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년 12월에 4.29%보다는 작지만 지금 9월, 10월, 11월 지난 3월에 3.44%에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8개월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픽스가. 대출금리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신규 취급 기준이니까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코픽스 금리는 무조건 4%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가상금리가 붙으면 가상금리라는 게 이제 은행이 운영하고 인건비 지불하고 뭐 월세 내고 해야 되는 은행의 어떤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상금리로 붙거든요. 그 가상금리가 붙으면 실질적인 금리가 되는데 그게 적게는요. 코픽스가 4%니까 4% 밑은 없다. 4% 무조건 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가상금리가 많이 붙으면 6%도 넘을 수 있다. 7%는 안 되겠지만 6%는 확실히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6% 금리다. 최고금리가. 그러면 과거에 코픽스가 0.9%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에 0.9%였고요. 2021년 3월에는 0.84%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4배 5배 올라갔죠. 4배 5배 올라갔으면 4배 5배 올라간 만큼요. 저는 이자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신규가 말입니다.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은 조금 떨어졌어요. 지난 10월에 3.90이었는데 11월에 3.89거든요. 그러나 이 역시도 말입니다. 이 역시도 2021년 6월에 1.01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 배수로 보면 거의 4배 가깝습니다. 4배에 가깝습니다. 잔액 기준도. 결국은 말입니다.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영끌족은 어떨까요? 요즘 영끌족 살던 집도 던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자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하단이 4.75%예요. 코픽스가 4%까지 갔으니까 0.75%가 붙은 거죠. 그리고 상단은 6.21%입니다. 4%에 2.15%가 가상금리가 붙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은행도 더 셉니다. 하단이 5.03%고요. 상단은 6.2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문제는 이게 빨리 떨어질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게 미국은 금리를 3번이나 인하한다고 했으니까 인하하면 금리가 떨어질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하면요. 한미 금리차가 2%가 나는 상태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우리는 금리를 내렸을 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요. 기업대출의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쉽게 금리를 못 내립니다.
한미 금리 차도 2%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언제쯤 내릴 거냐? 아마 말입니다. 내리더라도 찔끔 내릴 거고요. 찔끔. 그것도 물가를 못 잡으면 못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하반기도 한참 하반기를 가서 내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우리가 따라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는요 앞으로 오랫동안 이자 폭탄이 될 거고요. 내린다고 해도 찔끔 내리면 내년 하반기거든요. 그럼 후년은요. 후년도 금리가 높습니다. 그 후년은요. 그때도 금리가 높습니다. 과거처럼 아주 초저금리 그런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영끌해서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아주 전략적으로 짜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빨리 떨어지겠지. IMF 외환위기 때처럼 금방 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오산이다.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금리가 오래 갈 거예요. 과거처럼 초저금리 시대는 안 올 겁니다. 최소한 당분간은 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출을 많이 해서 빌리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 반드시 마련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는 쉬이 내리지 않을 거다. 저는 거기에 큰 방점을 둡니다. 돈을 빌리더라도 금리가 빨리 내릴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빌리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